2016년 정도부터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샀고 돈이 생기면 여력이 될 때마다 계속 사왔거든요. 제가 최고점 대비해서 제 자산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한 빌딩 한 채 정도 날렸다. 오아 빌딩 여력되는 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체 보험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도 있고. 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테슬라 오너스 클럽의 초대 회장을 지내시기도 했던 최종환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지금 다시 뵙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제가 대략 한 3년 전쯤에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는 은퇴를 했고 한 2년 전쯤에 캐나다로 우리 식구들이 다 유학을 갔어요. 주로 캐나다에 있으면서 한국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필요한 일 있을 때 잠깐 들어와서 일 처리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워낙 테슬라 투자로 유명하시고 또 이제 자산의 상당 부분을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회장님 만나면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테슬라 낙폭이 이제 크다 보니까 회장님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회장님 잘 이렇게 지내실까? 네, 그래가지고 혹시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작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샀고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돈이 생기면 여력이 될 때마다 계속 사왔거든요. 가장 최고점이 400불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400불에서 고점을 찍고 지난 14개월 동안 주구장창 내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제가 여력이 되는 동안은 계속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400불 때 사서 물려있는 주식은 지금 수익률 나면 반토막이 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한 100불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최근에 한 180불, 170,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산 거는 지금 뭐 80% 수익, 70, 80% 수익이 난 거죠. 제가 2016년부터 19년 정도까지 샀던 테슬라 주식 수가 그 이후에 샀던 주식 수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많이 수익이 나 있고요. 평가의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 고점 대비 얼마의 손실이 났을까? 궁금해서.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으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는 이게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제가 전체 자산의 75%가 빠졌다가 다시 지금 한 절반 가격 얼추 왔으니까 제가 최고점 대비해서 제 자산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한 빌딩 한 채 정도 날렸다. 오아 빌딩? 보기에 따라서 빌딩 한 채 정도? 네. 사실 뭐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웃을 만한 일은 아닌데 또 워낙 또 지금 평가익 자체가 높은 상황이시다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실 때 그 회장님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그냥 뭐 매월 며칠이 되면 산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뭐 이 정도 뭐 조정 받았으니까 한번 사볼만 하다 해서 사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자금이 되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뭐 매수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어쨌든 증권 관련된 주식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뭐 기술적 지표도 어느 정도 이제 참고를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뭐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랑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향후에 이제 낼 수 있는 수익이나 뭐 성장 로드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좀 지금은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사실 뭐 지난 14개월 동안 계속 틀렸죠 뭐. 이건 단기적인 예측일 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테슬라 추가 매수는 어떤 자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제 자산을 이제 구분을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뭐 지분 투자한 것도 있고 뭐 제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뭐 월세 소득 그다음에 이제 제 사업 소득을 가지고 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회장님은 이제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이나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근데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작년 같은 하락장에서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지만 이런 정말 급락장에서는 패닉이 오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너무 때를 재지 말고 회사에 대한 어떤 공부가 끝났고 믿음이 있다면 여력되는 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력이 없으신데 회사를 믿는 분은 그냥 무대형이 대형이다. 그냥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실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재간이 없는 거죠. 투자자라면 이렇게 버티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이고 또 다가오는 상승장, 호황기를 대비하는 시기이지 뭐 여기서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 혹은 뭐 그런 거는 거의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잘 회사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현실 생활 열심히 하면서 원화채굴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종잣돈 혹은 투자 금액을 이제 마련을 해서 다가오는 또 호황기를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슬라가 과거의 애플, 구글, 아마존처럼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인류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회사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좀 찾아본 자료가 있는데요. 그 애플 주식을 그러니까 20년,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분할 후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주당 0.2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정고점이 180불이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주당 14불에 살 수가 있었고요. 5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면 37불에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0.2불에 산 사람이라면 180불을 봤을 때 그러니까 100만 원만 내가 투자했으면 9억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러면 20년 전에 0.2불에 애플 주식을 산 사람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단한 인류 최고의 기업 애플조차도 20년 동안 뭐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이런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투라는 게 특히나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괴로움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애플도 이럴진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고 정말 회사에 대한 공부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회사가 될 거라고 철저하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추매에 추가 매수하는 그러면서 뭐 본업에 충실하고 가정에도 열심히 살고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작년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한 하락인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생겨서 하락한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작년 주가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수씨 개인적인 의견이다마는 그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리세션 공포, 결국은 테슬라의 향후 성장성, 판매 대수라든지 수익성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개인적인 뭐 정치 성향이나 그다음에 좀 기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기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성장하는 회사이고 성장 로드맵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68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해서 차에 장착하는 것 그리고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상용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회사의 어떤
투자자로서 기대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눈높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개발 시기 과정이나 상용화 시기가 좀 미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굳이 그러면 뭐 그 세 가지가 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쳤나라고 보면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글로벌 리세션 공포 전체에서 한 40~50%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 지분 매각 이런 부분이 대충 한 20~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자체의 어떤 성장 로드맵이 좀 지연된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한 30% 정도의 주가 하락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힘들 거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미 이제 2023년에 이제 기대되는 EPS가 22년보다 오히려 낮아지거나 잘해봤자 이제 뭐 플랫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을 하지 못하면 높은 그런 PER,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순수히 이제 월가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고요. 그 테슬라 자체로 놓고 보면 최근에 테슬라가 시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국가별로 시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1~2천만 원 가까이씩 차량 가격을 다 인하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또 주문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1월 달에 역사상 최고 많은 오더를 받았고 거의 최고 기록의 2배에 가까운 오더를 받았다, 수주를 받았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마진의 여유가 워낙 많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불황기에는 가격을 낮춰서 또 추가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뛰어올랐던 뭐 리튬, 구리, 뭐 니켈 등등의 원자재 가격, 그런 것들도 뭐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테슬라의 어떤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많은 차를 팔면서 약간의 마진을 보더라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외에도 테슬라의 다른 사업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험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산업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차량을 가진 사람이 테슬라에게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보험이 개시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보험 매출이 이미 4천억을 넘었습니다. 보험 매출이 매 분기마다 2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13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 올해는 180에서 2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판매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 보험 대상자는 누적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테슬라가 앞으로 보험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상당한 거죠. 아시겠지만 그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보험 산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보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사업 자체에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소비자한테서 얻은 보험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투자에 활용하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금융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익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에서도 지금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됐고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보험이 미국 같은 경우에 타사의 보험에 비해서 적게는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40%까지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운전자 각각의 차량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 테슬라 고객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보험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에너지 사업인데요. 에너지 사업은 이제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지붕 자체가 태양광의 역할을 하는 솔라 루프, 태양광 패널 같은 데서 발생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ESS, 분산 전력으로 모여있는 이런 이제 전기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실시간 거래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인데요. 에너지 산업의 어떤 무게 중심이 과거의 석탄, 석유, 원자력 이쪽에
치우쳐 있다가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난 1, 2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장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유럽 국가이고, 이 잘못하면은 에너지 문제가 국가의 어떤 주권이나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어떤 자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환경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재생의 간헐성 때문에 스테이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발전이 많이 될 때 이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발전이 잘 안 될 때 쓰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의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이제 ESS가 필요시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열 관리가 되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모 배터리 제조사에서 만들었던 ESS가 화재가 워낙 많이 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테슬라에서 만든 ESS는 그 규모도 뭐 발전소를 대체할 수준의 규모의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해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화재 사고가 없었고요. 게다가 이제 많이 팔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뭐 거의 글로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LFP라고 하는 단가가 낮고 저밀도의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배터리를 이 ESS용으로 대량 공급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그 제품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1월 중순부터 그 테슬라 ESS 공장이 풀캐파로 완전 대량 생산을 24시간 하는 체제로 지금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더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법이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어떤 투자나 혹은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내지는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제품들, 뭐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 패널과 접속시키는 ESS 이런 것들에게는 많게는 70%까지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는 물건 팔아서 남기고 정부한테 보조금 받아서 또 남기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가나 기관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게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설마 하면서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라스룹 공장이라는 곳에서 풀 생산을 하게 되면 이미 지금 그런 ESS에 대한 그 수요는 2025년 초까지 이미 다 솔드아웃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연간 한 25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작년 11월 중순부터 이제 양산이 풀캐파로 돌기 시작했거든요. 25조 정도의 매출이 이제 연간으로 풀리 반영된다고 하면 매출이 이익률이 20%라고 해도 5조가 남는 거고, 30%면 6.5조?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테슬라 자동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내년에 자동차 부분에서 예전만큼의 어떤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업이 그거를 충분히 보충하고도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에 관해서는 테슬라에서 나온 수익을 엑시트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 될 거다, 이제 왜곡돼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